엄마, 이거 사주세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 아직도 말을 더듬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나요? 말더듬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언어 습관으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비춰질까, 또 이후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더듬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해요. 선천적인 신체적인 특성의 영향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말더듬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나이를 지표로 쓰시면 기준을 잡는데 아주 편하실 겁니다. 3세 이전에는 사실 말더듬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언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말더듬이 있는 시기고, 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워나가는 거죠. 네, 문제가 되는 건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5세에서 8세경에 말을 더듬는다는 것인데요. 5세에서 8세의 말더듬에 대한 원인에 깊게 기인하는 것은 바로 심리적 요소, 정서적 요인에서 오는 말더듬이 큽니다. 이전까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왜 아이가 말을 더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는 아이의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6세부터는 아이가 나 자신과 남과의 관계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즉 5세까지는 아이가 나 중심적인 사고를 위주로 했다면 6세부터는 나와 친구를 인지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자신이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야 라고 자신을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이 말로 인해서 좌절과 당황스러움이 쌓여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네, 또는 나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결국 말로 스트레스를 더듬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 더듬는 우리 아이,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요? 네, 말더듬이 가벼운 시기에는요, 사실 부모의 올바른 상호작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그러니까, 그게 이런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말더듬의 초기 단계로 충분히 가정에서도 조치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스피치 전문가 보미 언니가 알려주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7가지 솔루션,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 자신의 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아이는 모델링이라는 방법으로 상대의 언어 습관과 표정, 행동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키웁니다. 그렇게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의 체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나의 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를 체크해 주세요. 언어가 미숙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빠른 말 속도를 따라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말더듬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수정아, 숟가락 가져와! 이게 아니라, 수정아, 싱크대 위에 있는 수저를 엄마한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와 같이 문장을 구체적이고 한 템포 느리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쉬고 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두 번째, 부모님들의 톤을 평소에 쓰는 톤보다 한 키 낮춰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아, 지아야! 같이 이렇게 톤을 높이면요, 우리는 흥분되어 있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반면 수정아, 지아야! 같이 이렇게 톤을 낮추면 톤이 정돈되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의사소통은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소통을 하게 해주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이가 느린 것이 답답해서 소리를 치고 너는 왜 이렇게 버벅이니? 천천히 말해.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실수를 합니다. 네, 이게 아이한테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을 버벅일 때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요, 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얼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얼음 주세요? 우리 수정이가 차가운 얼음을 먹고 싶구나. 이렇게 올바른 문장으로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여유롭게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고 버벅거린다고 해서 답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반응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말이 다 끝난 후에 1, 2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언어 소통의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수정이는 목소리가 참 예쁘구나. 수정이는 인사성이 참 좋아.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건 부모님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부모님이 자신의 얼굴을 녹화해서 아이에게 보여주며 함께 연습하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간장공장, 공장장 등 이런 받침 발음이 많은 대본이나 원고들이 참 많은데요. 이걸 부모님들이 실제로 연습하는 영상을 찍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며 함께 해보자 해서 놀이를 해보는 거죠. 네, 아이들은 친숙한 얼굴이 영상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흥미가 생겨서 엄마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며 하나의 놀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네, 하나의 놀이로 여겨질 수 있게 다가가는 거죠. 영상을 찍고 나서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긴 하지만 스피치 학원에서도 자주 쓰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아이와 자주 소통하세요. 네, 스트레스가 말더듬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들기 10분 전에 우리 수정이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경험을 말하면서 아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를 통해서 말더듬의 문제가 되는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더듬의 80%는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는 우리 아이가 걱정되는 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전을 도모하는 마을, 안도리의 아나운서, 그리고 스피치 코칭 전문가 봄이언니였습니다. 현명한 엄마와 아빠의 놀이터 안도리.